안녕하십니까. TV 강의 행복한 100세 온인주입니다. 현대사회를 소통이 중요한 시대라고 하죠.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고 자기만의 틀에 갇혀 살다가는 인간관계가 단절되거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대화의 기술을 잘 발휘하면 더 친밀하고 활력 넘치는 관계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TV 강의 행복한 100세에서는 이러한 대화 기술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드린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이 시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TV 강의 행복한 100세 시청자 여러분. 네, 저는 대학법 전문가이자 양육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수양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인생이 달라지는 대박나는 말의 힘이란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대박나는 삶을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동요가 있죠?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잘 또 잔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저는 그 기찻길 옆에 오막살이는 아니지만 거의 오막살이에 준하는 8가구가 한 집에 사는 다세대 주택에서 태어나서 줄곧 거기서 살았었거든요. 거기 그 다세대 주택에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 아침이면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 엄마 아버지께서 중학교를 졸업하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분께서 부산에 있는 모 신발 공장에 다니셨는데요. 아버지는 신발 밑창을 찍어내는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신발에 풀을 바르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가 인생이 그닥 행복할 게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이 늘 항상 파이팅이 넘치시고 그리고 늘 항상 긍정적으로 삶을 사셨던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박나는 인생이 달라지는 대박나는 말의 힘. 네. 어떻게 말을 해야 정말 삶이 대박나고 건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엄마 아빠가 사시는 환경이 정말 흔히들 아주 불우한 환경이었는데요. 사실 경제적으로도 그닥 넉넉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황들도 늘 항상 행복할 게 없는 삶이었어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시죠. 그분이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는데요. 뭘로 유명하셨냐면 음주로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술을 드시는데 일주일에 7일을 매일 술을 드시는 분이셨거든요. 남편이라고 있는데 허구한 날 그냥 매일 술을 드시고 그리고 또 늘 공장 일에 시달리고 그리고 집이라고 늘 항상 가난하다 보니까 늘 애들 셋 걷어먹일라 늘 정말 삶이 팍팍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삶이셨는데 저희 엄마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아주 큰 영향력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엄마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늘 항상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제가 8살이고요. 남동생이 6살,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여동생이 4살이었거든요. 애들을 아침에 깨웁니다. 이제 저희 엄마가 부산 분이셔서 이제 부산 사투리로 아침에 애들을 깨우는데요. 이렇게 깨웁니다. 다들 일어나라. 이제 엄마가 지금부터 외칠 테니까 엄마 말을 다 같이 따라한다. 알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오늘도 즐겁게 화이팅! 이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예. 그럼 이제 저희들이 애들 셋 남매가 이렇게 따라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즐겁게 화이팅! 이렇게 하고 예 하루를 열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저랑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셋이 정말 멘탈이 기가 막히게 강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어떤 굳건한 의지가 그때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인간관계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식과 그리고 인간관계 능력 85%. 자, 그럼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히들 성공한 삶, 리더로서 정말 대박나는 삶, 그 삶의 기술적인 지식보다는 인간관계의 능력이 훨씬 더 많이 중요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루를 열 때 어떤 말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쉽게 맺을 수도 있고 정말 내 마음이 팍팍하고 힘들다 보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주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대박나는 대화법, 대박나는 말의 비법을 지금부터 제가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인사행이 달라지는 말의 시작. 아까 저희 엄마가 하셨던 아침을 열 때 늘 항상 했었던 말 즐겁게 즐겁게 화이팅!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내 입으로 즐겁다라고 말을 하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세포들의 반응 자체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된다, 된다, 잘 된다예요. 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늘 항상 입에 욕을 달고 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이런 십장생, 이런 씨뿔, 비뿔, 에이뿔. 네, 이렇게 늘 항상 욕이 늘 항상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늘 허구한 날 미치겠네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정말 오늘 더워서 미치겠네. 야, 봄 되면은 괜찮을까 했더니 봄 되니까 또 황사 때문에 미치겠네.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을 되면 괜찮을까 했더니 가을에는 단풍잎 은행잎 너무 많이 날려서 또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겨울이 됐더니 이분은 겨울에 괜찮으실라나 했더니 겨울에는 아니다 달까 추워서 미치겠네, 추워서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분은 점점 미쳐가실 거예요. 네, 우리가 정말 희한하게도요, 말을 했을 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세포의 변화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열 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된다, 된다, 잘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면 된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하루를 열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많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 네, 하루를 열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내가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내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정말 하루가 달라지게 되고 정말 되는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요,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말은 정말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어. 예, 이런, 말들이 나왔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나? 이걸 일이라고 했나? 그런 것도 못해? 자네 그것밖에 안 돼? 마지막이 결정타인데요. 그럴 줄 알았어. 이거는요, 내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직장인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 직장 생활을 같이 영위하고 싶지 않은 정말 사기를 끊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까 제가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를 나오시지 않은 정말 짧은 학력의 소유자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항상 저희들에게 치열업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8시만 되면 불을 껐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어릴 때
아주 얌전한 아이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얌전하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맨 뒤에 앉아서 선생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듣기는 하는데 왜 이런 애들 있죠? 성적 더럽게 안 나오는 애들. 그런 아이가 저였거든요. 근데 제가 성적이 너무 시원찮고 늘 항상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쉽게 받을 수 있는 도덕이라도 20점, 25점씩 받았는데 걔라도 정말 제가 한 80점은 넘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7박 8일을 정말 애써서 공부를 해서요. 도덕 성적을 드디어 85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엄마가 일을 치시는데요. 그날 집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는 사실 전화도 없었고요. 이렇게 핸드폰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소통할 수 있는 게 집 전화밖에 없었거든요. 집으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수양아, 오늘 집에 별일 없어? 이러고 저희 엄마가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별일은 없는데 오늘 내가 시험을 쳤는데 도덕 시험을 85점 받았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85점이나 받았나? 그러면서 그날 저희 엄마가 다니는 공장에 월급날이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 급여의 3분의 2를 털어넣으셔서 떡을 13달러를 하셔가지고요. 제가 5시 30분부터 11시 한 10분까지 온 동네에 떡을 돌리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동네 아주머님들이 막 저보고 애가 오늘 집에 좋은 일 있냐고, 애가 1등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엄마가 1등한 건 아니고 그러면은 또 동네 아주머니들이 물으십니다. 애가 1등한 게 아니면 떡을 왜 돌려? 이랬는데 1등은 아니고 도덕을 쳤는데 도덕을 85점 받았어. 너무 잘했잖아. 다음엔 더 잘할 거거든. 이렇게 저희 엄마가 말씀을 하시면서 온 동네에 정말 윗동네까지 떡을 돌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아주머님들이 저에게 다 쓰담쓰담을 해주시면서 다음에는 더 잘할 끼다 이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부산말로요. 네, 니는 가리니까 머리 티 가지고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 되기다. 박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그때 제가 20점 받던 애가 박사가 될 거라고 교수가 될 거라고 정말 언감생심 생각도 못했는데요. 정말 말이 씨가 된다고 그때 그 쓰담쓰담 받으면서 아주머님들에게 듣던 얘기가 정말 실행에 옮겨지게 됐습니다. 말에도 씨가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루를 열 때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인들과의 우리 동료들과의 사이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하지 않는 거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직장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에는 어떤 말들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에서 조사를 했더니요.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역시 자네야. 자네가 한 일이니까 틀림이 없겠지.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직장인들끼리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좀 더 훌륭한 리더로 키워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부끼리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라고 늘 우리가 어쩌면 좀 막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끼리도 서로 이렇게 잘 고무시켜주는 말. 아우 여보 너무 잘했어. 아우 당신 정말 최고야. 당신이 한 일이니까 틀림이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면 정말 부부 사이도 돈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대박나는 말의 힘.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우리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대박나는 말의 힘. 여기에는 특별한 습관을 갖추게 되면 그 힘이 좀 더 배가할 수 있을 텐데요. 자, 대박나는 말의 힘, 이 1등의 대화 습관. 제가 선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선서를 매일매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요. 나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말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누구보다도 미소로 대하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이 내 편이 쉽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미소를 참 아끼게 되거든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말하는 것이 대화 습관의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건데요. 나는
정확한 목소리로 바라보며 말하겠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눈으로 바라봐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그냥 바라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충 이거 하라고 했지, 저거 하라고 했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우리 아내에게도 그리고 직장 동료들끼리도 눈을 바라봐주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가 우리의 얘기를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훨씬 더 큰 공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요, 이건데요. 나는 자신감 있게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 자신감 있게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또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유난히 좀 쭈삣쭈삣 머뭇머뭇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은 나를 잘 알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상대에게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습관은요, 이건데요. 내용에 맞게 표정과 몸짓을 바꾸어 말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요, 사실 말을 하다 보면 너무 좀 가부장적으로 말을 할 때도 있고요. 내가 아빠니까, 내가 엄마니까 이러면서 좀 명령조로 얘기를 할 때도 많거든요. 제가 아는 언니가 대학 교수예요. 근데 그 언니가 정말 너무 대학 교수 표를 많이 내고 다니는 거죠. 국문과 교수인데요. 이 언니가 사실 제가 식당을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순댓국밥집에서 순대를 시키는데요. 누구나 다 그 언니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주문을 그 언니가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요, 아주머니. 여기 순댓국에 순대 듬뿍 넣어서 2그릇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언니가 그 얘기를 할 때 순댓국밥 아주머니가 순댓국밥을 말다가 정말 깜짝 놀라셔가지고 저 사람 뭐지?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셨거든요. 저도 그 언니 보고 언니 너무 창피해. 왜 그렇게 얘기해? 이랬더니 평상시에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언니 주변에 사람이 좀 많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기의 직분에 따라서 그리고 또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또 내가 아빠니까 엄마니까 좀 더 가부장적으로 말을 하게 되잖아요. 이러면 사실상 많은 분들이 우리의 안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대화법 전문가라고 제가 집에 가서 저희 남편한테도 여보, 지금부터 식사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식사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젓가락을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저희 남편이 아마 저 사람 왜 저러지? 밖에 나가서만 저러지? 왜 집에서까지 저러지? 이러면서 굉장히 불편해 할 거거든요. 어쨌든 상대에게 편안하게 따뜻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요. 자, 권위로부터의 논증. 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 몇 살이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니?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정말 상대를 좀 불편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아질수록 내가 좀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1등의 대화 습관. 자, 제가 여러분들께 대박나는 말의 힘에 대한 비법을 알려드리는데요.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을 정말 편안하게 연글면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연그는 방법, 긍정적으로 연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했던 말은 아주 직선적인 말인데요. 이걸 아주 동글동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요. 손을 동그랗게 그리면서 말을 하게 되면 정말 마음의 평정을 찾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가 들었을 때 아주 따뜻하게 느껴지는 대화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데요. 우리가 상대와의 소통에서요.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어주고 질문해주고 칭찬하고 리액션해주는 거. 먼저 첫 번째 이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오늘 급식 뭐 나왔어? 우리 애들에게도 역시 우리 남편에게도 이렇게 물어주는 겁니다. 상사 되시는 분이 역시 아래 직원에게 김대리 지난번에 애기 돌이었다며 어땠어? 이렇게 잘 치렀어? 질문해 주는 거. 그리고 칭찬합니다. 정말 동안이시네요. 넥타이가 너무 멋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리액션인데요. 진짜요? 정말요? 아, 그랬습니까? 아우, 그랬군요. 이렇게 리액션 해주는 거. 이 3단계가 소통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대박나는 말의 힘의 비법이 되겠습니다. 협력을 얻어내는 대화법,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정기적으로 작은 진전에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조그만 진전에도 칭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무언가 감사할 거리들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 정말 내 삶이 아주 순탄 대로를 걸으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요. 우리가 누군가와 말을 하게 될 때, 대화를 할 때 반드시 잘못을 직접적으로 알게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아이들 큰아이, 작은아이 뭐 이렇게 있을 때 큰애를 꾸중을 할 때 작은아이를 세워놓고 하는 건 옳지 않고요. 김대리, 박과장 이렇게 있는데 김대리 왜 그 모양으로 한 거야? 박과장 왜 이 모양으로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 조언을 해줄 때는 반드시 간접적으로 알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고 요청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요청하듯이 청유하듯이 물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건데요.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조직 내에서도 저 사람이 뭘 좋아하나? 부부끼리도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하나, 우리 아이들이 뭘 좋아하나 이런 걸 가지고 한번 공통 관심사로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함께 공감하며 행복해질 수 있는 대화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힘이 되는 말 이런 말들인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괜찮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다 잘 될 거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힘들었지? 수고했어. 밥은 먹고 다니니? 아유, 좀 배고파 보인다. 밥은 먹었어? 이렇게. 밥은 먹었어라는 얘기도 정말 그 상대가 나를 아주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아주 따뜻한 대화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대박나는 말의 힘. 네, 정리해 드릴게요. 요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 오늘도 잘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도 즐겁게 일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때와 업무를 시작할 때와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할 때 한번 업무의 능률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모 기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하루를 시작했더니 업무의 능률이 무려 2.5배 올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대박나는 말의 힘. 행복은 여러분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셀프 서비스예요. 다른 사람이 발견해서 알려주는 행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행복은 우리 스스로 발견해야지 되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아주 훌륭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헛헛하고 마음을 누구에게 나눌 바가 없어서 이혼율이 세계 1위고 그리고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만으로도요, 서로 마음을 도닥도닥 할 수 있고요. 대화만으로도 하루를 건강하게 날 수 있고 대화만으로도 정말 삶을 멋지게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이 사랑을 남기고요. 미움의 말이 미움을 남기게 됩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1등 하는 삶, 대박나는 삶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요. 우리 주변에 안티가 없고 우리 아이들 주변에 안티가 없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아마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TV 강의 행복한 100세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말보다 행동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셨던 것들 당장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오늘 우리 남편이 퇴근하고 왔을 때 아까 제가 배웠었던 동작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보 왔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우셨던 그 대화의 스킬들 그리고 대화법으로 정말 대박나는 삶 그리고 아주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화법 전문가 오수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TV 강의 행복한 100세에서는 인생을 바꾸는 대화 전략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미소를 짓고 정확한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말하기, 대화에 맞는 표정과 몸짓을 잘 활용하기,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칭찬하기까지 이 대화의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소통 지수는 그만큼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대화법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